우리가 컴퍼니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컴퍼니 파생 변수를 정제를 해서 그 회사 이름이 31개가 되게끔 딱 만들었어요. 그죠? 그죠? 자, 회사 이름을 만든 이유는 저 회사 이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서 회사 이름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든 거 아닐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찾아보시냐면 첫 번째로 찾아보실 거는 회사. 어, 그 회사 이름의 등장 횟수, 회사 이름의 빈도수를 찾아보시고 빈도수는 막대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죠. 카운트 플러스로 그려보시면 되죠. 요거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자동차 모델이 많았는지 아니면 회사들마다 자동차 모델이 비슷비슷하게 있는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아마 대략 한 400개 정도의 자동차 모델이 있었고, 그 자동차 회사가 대략 30개 정도가 있으니까, 뭐, 어림잡아 한 회사에서 한 10개 정도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회사에 따라서 더 많은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은 모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의 빈도수를 찾아보시고요. 요거 찾아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어, 회사별, 회사별 연비, 평균, 계산할 수 있겠죠. 뭐 BMW의 모델이 몇 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자동차들의 연비 평균 뭐 미국의 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포드에서 모델들이 있을 텐데 그 모델들의 연비 평균 이런 걸 계산할 수 있겠죠. 회사별로 연비 평균을 계산했을 때 상위 10개 회사 그리고 하위 10개 회사 상위 하위 10개 회사를 찾으실 수 있을지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회사별로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 건지, 뭐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아까 뭐 제가 하고 있던 화면을 보신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이름의 빈도수를 찾으실 때는 value count 쓰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MPG고요. MPG에는 컴퍼니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이 컬럼에서 value count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31개 회사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회사에서 자동차들이 몇 개씩 있는지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밸류 카운트는 기본적으로 이 값들을 내림차순 정렬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가장 자동차 그 모델이 많았던 회사는 포드.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조사가 된 자동차 연비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들이 좀 더 그 자료 조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포드, 쉐보레, 뭐 플라이마우스, 다치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일본 자동차인 것 같은데 닛산 한 대밖에 없고요. 모델이 하나밖에 없고 트라이엄프라고 하는 모델도 하나밖에 없고 카프리, 하이 이런 모델들은 한 대씩 종류가 자동차 모델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뭐 캐딜락이 2개 모델 가지고 있고 벤츠 아까 우리 오타 수정했는 한 것까지 포함해서도 3개. 메르세데스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를 합쳤잖아요. 그걸 합쳤는데도 이렇게 모델은 3가지 종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밸류 카운트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를 막대로 그리겠다라고 하실 때는 C본 카운트 플롯 써주면 좋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MPG 그리고 X축을 컴퍼니 Y축은 자동으로 그 Y축은 자동으로 카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plt.show 이렇게 하시면 mpg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 글자들이 겹쳐가지고요. 글자들이 겹쳐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안 보이는 것 뿐이고 여기를 Y로 바꿔볼까요? 여기를 Y로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예.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져 있고요. 알파벳 순서를 쉐보레부터 제일 마지막에 니산까지. 아, 죄송합니다. 알파벳 순서는 아니에요. 알파벳 순서는 아니죠. 아마 이 데이터 프레임에 그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그런 그 회사 이름들의 순서인 것 같아 보여요. 들쭉날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가로막대가 조금 더 보기가 좋은 것 같네요. 가로막대가 조금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에 관련된 게 파라미터가 혹시나 있을지 몰라서 오더. 오더가 순서라는 뜻인데 오더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좀 볼게요. 오더, 리스트 오브 스트링, 오더, 카테고리컬 레벨. 오더는 카테고리컬 레벨을 의미하는 거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렬은 아니에요. 정렬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막대들을 정렬된 상태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막대들을 정렬된 상태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 MPG를 그냥 이용하지 마시고요. MPG를 그냥 이용하지 마시고 value count의 결과를 저장하신 다음에 요걸로 그리시면 돼요. 요걸로. X축을 요 인덱스로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요. X축을 인덱스로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 Y축을 value로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어, 변수를 저장해 볼까요? 여기서 company coun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볼게요. company count. 뭐 결과는 똑같겠죠.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MPG 데이터 프레임에서 컴퍼니 컬럼에 value count 즉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정렬이 되어 있죠.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컴퍼니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컴퍼니 count를 만들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변수 이렇게 만든 것까지는 보이시죠? 저렇게 하실 때에는 음, 카운트 플러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카운트 플러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PLT 파이플런 모듈을 그냥 바로 이용하셔도 돼요. 파이플런 모듈에 막대 그래프 그중에서 가로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Y축은 뭘로 쓸 거냐면 그 컴퍼니 카운트의 인덱스 그 다음에 위드스라고 되어 있죠. 위드스를 컴퍼니 카운트의 values 이렇게 해서 plt.show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정렬된 상태로 보여주죠. 정렬된 상태로. 포드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요. 닛산이 제일 적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가로막대 그래프 이용한 거예요. 가로막대 그래프. 그래서 포드가 그 모델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쉐보레, 그 다음에 플리마우스, 다치, AMC 순서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이건 C본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플런 모듈 같은 경우에는요. 파라미터 이름들이 X, Y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파라미터 이름들만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종료를 할 때 밸류 수가 아니라 회사 이름 순으로 하고 싶으면 그 밸류를 넣어서 컴퍼니 카운트로 하면 돼요. 음, 아, 여기서요? 네. 어, 그쵸. 어, 그거를 해볼까요? 그거를 해보면, 음, 컴퍼니 카운트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컴퍼니 카운트를 MPG에서 컴퍼니 데이터 프레임 컬럼 이름 선택하고요. 밸류 카운트를 하는데 얘를 sort index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sort index. 자, 이렇게 해서 아, 변수 이름 컴퍼니 카운트 2라고 할게요. 컴퍼니 카운트 위에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컴퍼니 카운트 2번 이렇게 보시면은 출력된 결과 보시면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알파벳 순서로 돼 있는 거를 X축이나 Y축으로 갖다 넣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values를 다른 쪽에다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벳 순서로 정렬된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sort index, 인덱스로 정렬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sort index 사용하시면 돼요. sort index. 값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sort values, 그 다음에 인덱스로 정렬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sort index 쓰시면 됩니다. 요걸로 그려볼까요? 요걸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역시나 가로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바 H, 그 다음에 Y축을 아까 컴퍼니 카운트 2번의 인덱스, 그 다음에 width를 컴퍼니 카운트 2번의 values 이렇게 하셔가지고 empty.show 이렇게 하시면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죠?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AMC, 아우디, BMW, 비우익 이렇게 하면서 위쪽으로 볼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 회사 이름이 네. 30개 정도 있는데 네. 살짝씩 조금 겹치잖아요. 네. 이 간격을 좀 넓게 할 수 있어요. 피겨의 크기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피겨 plt.figure 이렇게 하면 피겨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어, 문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매트플러립의 문서 좀 볼게요. 매트플러립에서 figure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어, 파이플럿, plt.파이플럿, 매트플러립, 네, 파이플럿.figure. 매트플러립, 파이플럿, figure라고 하는 함수고요. figure라고 하는 함수고, 이 figure 함수가 fig size라고 하는 아규먼트 같죠. 이게 피겨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피겨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면서 big size 뭐 여기를 20 너무 크려나? 네. 10. 일단은 16 정도로 해볼게요. 16에 4. 요건 죄송합니다. 가로 길이. 앞에가 가로 길이였어요. 세로 길이를 눌러야 되겠죠? 네. 네. 뭐 이렇게 하면 조금 피겨의 크기가 커지니까 간격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세로 길이를 늘리는 방법이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8,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요 정도면 보기 좋으신가요? 요 정도면 피겨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피겨 사이즈를 조절하십니다.
피겨 사이즈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피겨 사이즈를 주지 않게 되면 이렇게 좀 답답하게 보이죠. 좀 답답하게 보이긴 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가 회사 연비 평균 계산하자. 회사별로 연비 평균 계산하자라고 했죠. 자, MPG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그룹을 묶어주겠죠. 그룹 바이 뭘로? 컴퍼니 이름으로. 자, 여기까지의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 프레임 그룹으로 나뉘어진 그 부분 집합들을 포함한 이 부분 집합들 하나하나를 포함하는 개념이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점하고서 컬럼 이름을 쓰면 첫 번째 부분 집합에서도 컬럼을 선택을 해주고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같은 위치에 있는 컬럼을 선택해주고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같은 위치에 있는 컬럼들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거는 여기에 MPG가 컬럼 이름이죠. MPG가 컬럼 이름이잖아요. 그 컬럼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죠. 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회사 이름별로, 회사 이름별로 그 평균들이 나와요. AMC의 평균, 아우디의 평균, BMW의 평균, 뷰익의 평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음. 어, 얘를 일단 저장할까요? 얘를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 by company. 앞에 MPG를 붙일까요? MPG by company 이렇게 하겠습니다. 컴퍼니별 MPG라는 뜻으로 이렇게 변수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PG by company 이렇게 출력해 보고요. 그래서 제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값들이 제대로 계산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상위 10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상위 10개 연비 평균 상위 10개 회사는 탑10이라고 할까요? 탑10? 아까 방금 만든 게 MPG 바이 컴퍼니잖아요.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솔트 하면 되죠. 솔트인데 인덱스로 솔트 할 거예요? 밸류스로 솔트 할 거예요? 밸류스로 솔트 하면 되죠. 밸류스로 솔트 하면 되고 어센딩 어센딩이 있는데 어센딩을 false로 하면 이거는 무슨 차순 정렬이에요? 내림차순 정렬. 그쵸. 내림차순 정렬이죠. 내림차순 정렬이니까 큰 숫자에서부터 점점 작아지겠죠. 거기에서 몇 개만? 10개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톱10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닛산이 자동차 모델이 하나밖에 없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평균을 낸다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연비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요타가 28.1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네요.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룹별로 자동차 회사별로 MPG를 선택해서 평균을 낸다. 그 평균 낸 게 이런 값들이잖아요. 이런 값들. 이거를 value,
이 밸류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하면 31개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 31개 값들 중에서 10개 값만 선택한 게 탑 10이야, 탑 10. 이걸 가지고서 막대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바플러스로 그리셔도 되고요. 바플러스로 그리셔도 되고, 어, C번으로 그냥 바 H로 그리셔도 돼요. 뭐, 바 H로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Y에다가는 탑 10에, 탑 10에 인덱스를 주시면 돼요. 인덱스를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드스에는 탑 10에 values를 주시면 돼요. values.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 X축 레이블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축의 레이블이 연비 평균이다라고 하는 거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레이블. 이렇게 해서 MPG, 뭐, 평균, 오브, MPG, 뭐, 이런 정도로 써주면, 아, X 레이블이 아니었었군요. set X 레이블이군요. 아닌가? 아, 라벨. 엑스레이블 맞죠? 제가 오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라벨이죠, 라벨. 여기가 MPG 평균. 이렇게 해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개를 이런 식으로 그려봤고요. 상위 10개를 이렇게 그려봤고, 하위 10개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텀 10이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바텀 10을 찾으시고,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어, 아까 우리 MPG, 그 다음 바이 컴퍼니가 있었죠? 요거를 다시 솔트를 하는 거죠. 솔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오름차순 정렬하시면 돼요. 오름차순 정렬을 하셔가지고 앞에서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10개. 그럼 마찬가지로 바텀 10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요. 자, 제일 위쪽에 9, 제일 작죠. 그 다음에 17, 18, 그 다음에 20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이게 하위 10개예요. 하위 10개.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PLT 바 H. Y축은 회사 이름을 쓸게요. 그러면 바텀 10의 인덱스. X축은 values를 쓸게요. 바텀 10의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plt.show. 아, X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X가 아니라 width. C번하고 헷갈렸습니다. width.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비가 가장 안 좋은 자동차는 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쉐비, AMC, 머큐리 이런 순서로 쭉 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MPG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요. MPG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이름이 있었어요. 자동차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파생 변수를 만들었어요.
파생 변수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네임 컬럼에 있는 문자열들을 네임 컬럼에 있는 문자열들을 공백을 기준으로 잘랐어요. 스플릿.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서 그 잘려진 문자열들에서 첫 번째 문자열만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 문자열만 선택을 해서 그거를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퍼니라고 하는 컬럼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값을 가지고서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것을 파생 변수를 추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 자, 이렇게 파생 변수를 추가한 다음에 그 파생 변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오타가 좀 있는 것 같다. 회사 이름이 겹치거나 오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타를 수정을 했어요.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한 겁니다.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데이터를 정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 이제 컴퍼니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거죠. 컴퍼니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회사별로는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지, 뭐 아니면은 회사별로 그 연비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는 아무래도 자동차 연비니까, 그죠? 그래서 자동차 연비에 대해서만 회사별로 평균을 계산하면서 살펴봤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또 새로운 데이터셋 가지고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그 데이터셋은요, movies라고 하는 데이터셋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GitHub에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텍스트 파일이 있고 그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고 어떤 그 문자열들을 가지고서 어떤 작업들을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는데, movies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문자열 다운표죠. 이 다운표 안에는 이 파일이 있는 GitHub의 주소를 넣을 겁니다. GitHub의 주소를 넣을 거고요. GitHub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그 GitHub 중에서 그 구글에서 GitHub 그 다음에 m 이런 식으로만 검색을 해보시면 웨스 맥키니 너무나 유명한 GitHub여서 GitHub m 이런 정도로만 검색을 하시면은요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개발자의 그 GitHub 주소가 바로 나올 거예요. 바로 나올 거고 아마 파이데이터북 이게 파이썬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그 책에 있는 예제들이에요. 여기로 들어갈까요? 파이데이터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될 거고 그래서 전체 주소는 여기에요. 어, 너무 큰가? 네. github.com sm pyData-boo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우리 요 사이트는 본 적 있죠? examples에서 우리 CSV 파일들 가져온 적 있었잖아요. 그죠? 가져온 적 있었죠. 아직 여기 못 찾으신 분 계세요? github.com sm pyDatabook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혹시나 못 찾으신 분들 계실까봐 github.com sm 그리고 pyData 이게 주소예요. 이게 주소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우리 이그샘플스에서 CSV나 텍스트나 엑셀이나 이런 거 가져온 적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말고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세츠. 그리고 여기 중에서 무비 렌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무비 렌즈. 여기 들어갈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파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movies DAT가 있고요. ratings DAT가 있고요. users DAT가 있어요. 그리고 세 개의 파일에 대한 설명이 그 밑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movies라고 하는 확장자가 DAT라고 되어져 있는 파일이에요. 자,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에요. 로우 파일을 볼까요? 여기 로우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1번 콜론 2개,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 그 다음에 콜론 2개, 애니메이션, 칠드런, 코미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요, 얘네들은 값들이 콜론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콜론 한 개가 아니라 콜론 두 개. 콜론 두 개로 값들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이 첫 번째 컬럼.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컬럼. 이쪽이 세 번째 컬럼이에요. 이쪽이 세 번째 컬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형식 아시겠죠? 첫 번째 컬럼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번호예요, 번호. 그래서 1, 2, 3, 4, 5, 6, 7, 8, 9 번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무비 아이디라고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게 장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장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르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하나의 영화가 꼭 한 가지 장르에만 포함이 되지는 않겠죠. 한 가지 영화가 여러 개의 장르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르가 뭘로 구분이 되냐면 파이프 연산자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요거 그냥 요렇게 돼 있죠. 폰트에 따라서 요렇게 보이기도 하고 요렇게 보이기도 할 거예요. 저는 폰트를 요런 폰트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파이프 연산자입니다. 파이프 연산자. 1995년에 그 1995년에 나온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는 장르가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어린이용 영화이기도 하고 코미디이기도 하다. 세 가지 장르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토이스토리라고 한 영화 아세요? 네.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겠죠? 본 적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주만지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것도 1995년도에 나온 주만지입니다. 2000년대 리메이크가 된 주만지가 아니고요. 처음에 나왔었던 주만지인데 장르가 어드벤처이고 아동용이고 판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파일인지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파일인지 아시겠죠? 이 파일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파일은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게 구분자가 쉼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자가 쉼표가 아니니까 파라미터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함수는 readcsv 쓰시면 돼요. 확장자가 DAT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거 단순히 텍스트 파일이에요. 단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with CSV로 이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값들이 쉼표로 구분이 된 게 아니라 콜론 두 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 그거밖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CSV 파일과의 차이점은 값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느냐, 콜론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도 CSV의 일종인 거예요. 변종인 거예요. CSV 파일의 변종인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read CSV 이용하시면 됩니다. read CSV 이용하시면 돼요. 아셨죠? 음. 그래서 read CSV를 이용하셔서 값들을 읽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하실 거는 separator. 자, 두 번째로 주의하실 부분은 이 파일에는 컬럼의 이름들이 없어요. 그죠? read CSV라고 하는 함수의 기본 동작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문서의 파일의 첫 번째 행을 컬럼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기본값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컬럼 이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주의를 하시고 컬럼 이름은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즈 뒤에다 S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들이니까. 그래서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즈 이렇게 그 컬럼 이름을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어, 이 주소는요, 여기 로라고 하는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하고서 링크 주소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 로라고 하는 버튼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이게 그 파일이 있는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그 브라우저 그 위쪽에 있는 주소로 복사하지 마세요. 로, 로우가 원본 파일이란 뜻이에요. 원본 파일의 주소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네. 요 이름 생각하시면서 네. 쉬는 시간이 됐군요. 네, 저희 40분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